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확인시켜준 만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정책 대전환기를 앞두고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주식에서는 금리 인하기 가치주가 답이냐 성장주가 답이냐 이슈가 있으며, 더 넓은 차원에서는 주식이냐 채권이냐 그것도 아니면 금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가는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살짝 비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여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반감기 이슈 이외에 더 이상 추가로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는 코인 시장에서 한번 주목해볼 만한 주제가 될 거라 믿으며, 분명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고 또 누군가에겐 수천만 원의 이익을 안겨다 줄지도 모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 데이터가 확인 가능한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너무도 안타깝지만 미국 금리 인하 사례는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달랑 사례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큰 의미를 둬야 할지 살짝 회의적인 게 사실이나, 그래도 데이터가 척박한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사례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2010년 이후 금리 인하 사례로는 2019년 7월 31일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2020년 3월 우리가 아는 팬데믹 기간 중 정례회의가 아닌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긴급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 금리 인하기가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9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가 통상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는 별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해당하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상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차피 비트코인은 개미들의 시장이니 금리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했을 거란 추론이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지만 동기간 중 비트코인은 상승은커녕 약 4%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후반전인 팬데믹 기간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제로금리를 단행한 2020년 3월에서 약 1년이 지난 2021년 4월경에는 무려 6배 가까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제로금리와 같은 특수한 상황은 모든 자산군의 가격을 상승시켰기에 영향을 안 줬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제로금리와 같은 극단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전반부인 2019년 금리 인하 사례가 보다 적합한 참고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감안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자면 금리 인하가 적어도 비트코인의 방해는 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4%로 하락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 정도는 하루 변동폭에 해당하니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횡보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보는 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뇌리 속에 남는 이벤트는 2017년 한국을 필두로 한 김치코인 열풍과 이듬해 폭락, 팬데믹 기간 중 로켓 상승 및 뒤따른 FTX 파산과 루나 사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사실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이슈를 씹어먹었다고 볼 수 있으며, 비트코인 대상승기의 비트코인 가격은 유동성보다는 반감기 등 비트코인 고유 이벤트에 더 좌우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 세계가 금리 인하로 방향을 튼 것이 경제 상황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감기, 현물 ETF 승인이라는 상승 요인과 FTX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즉 매크로 경제 상황이 아닌 비트코인 고유의 줄다리기 싸움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중심 테마가 존재합니다. 팬데믹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전반전은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섹터였으며 후반전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섹터입니다.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은 믿어의심지 않지만 주가는 여전히 2021년 최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반면 내스닥 100은 상당한 웅덩이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2021년 전고점을 사뿐히 넘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미래를 의심하는 이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오래 미친 듯이 상승하며 상반기 보인 고점을 언제 뚫을 수 있을지
속 시원히 전망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크립토 시장도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2021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당시 시대 코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망한 코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시대주를 상승 전에 혹은 상승 초반에 발굴해낼 자신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크립토 시장에서 시대 코인을 발굴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요? 비트코인도 어찌됐든 미국 주가 지수처럼 전고점을 계속 탈환해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장주, 개별 종목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S&P 500 나스닥 100처럼 대표 인덱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덱스의 장점은 누가 낮아빠지건 어떤 새로운 강자가 출몰하건 간에 결국에 역사적으로 계속 상승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지루한 조정장을 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하락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